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오늘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과 저희가 매일 마주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나 뭐 경협주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 대한 차장님의 시각을 저희가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존에 좀 덜 들었던 종목군 위주로 네네. 오늘 질문을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포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이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뭐 네네. 함께 안 좋거나 아니면 한쪽만 좋거나 이런 흐름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요즘에 뭐 속속 좋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네이버는 라인페이 성장이 생각보다 괜찮고 광고 성장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분기 연속 흑자 기록하며 카카오 자체 실적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카카오가 전체 매출 3조 원 이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돈 벌려고 웹툰이나 웹소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포털주가 사실 그동안 큰 힘을 쓰진 못했었는데 어찌 보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얘들. 이거 저 예전부터 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거든요. 상당히 긴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고, 저는 한 10년 후면 어떻게 보면 이쪽 라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년 후요? 10년 정도 네. 좀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미래 삼성전자가 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지금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도 이런 카카오나 라인 애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만큼 그쪽 라인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을 만큼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카카오가 막 먼저 올라가고 라인은 아니야 우리는 아직 네이버는 아직 멀었어라고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 같이 위로 키 맞추기가 완벽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해드렸죠.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만 넘버원, 그런데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넘버원,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넘버원,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만, 근데 일본은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당연히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네이버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근데 먼저 돈이 많이 벌리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카카오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먼저 올라왔고요. 즉 투자를 막 했어. 야, 이것도 해서 이것도.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투자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돈을 버는 시작하는 단계랍니다. 앞으로의 좀 꿈이 좀 무궁무진하게 좀 커갈 수 있는 이런 두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포털은 기본적 그냥 간단하게 소소한 그냥 광고 수익, 그렇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에 대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벌리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또 규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다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10년간 이들 종목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그럼 차장님의 시각은 네이버가 포털의 넘버원이라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를 사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냥 지금 사놔서 뭐 괜찮을 것 같고, 꺾이기 전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이 아마 이런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뭐 3분기 실적 발표 아직 멀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긴 시각에서 포털주 접근한다면 뭐 두 종목 다 매력적이겠지만 네이버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다음 실적 발표까지 일단 지금 시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나를 농락하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1위인 것을 보고 왜 또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신라젠이 정말 격변의 주식인 게 9,000원에서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00원대 부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럴까요? 좀 많이 당황스러운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사는 거야. 뭐지? 얘들 왜 사지?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딱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그동안 공매도 해놓았던 것을 환매수하고 공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1위였던 회사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해버려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내릴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매도에 대한 이런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딱 JP였나요? JP모건에서도 26만 유가 한 번에 확 사고 그대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더 빠지면 이렇게 공매수를 아니 환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이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차익실을 하자라는 식의 흐름이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신라젠 같은 경우가 뭐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서 다시 좀 잘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팩사팩 하나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의지하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쪽 라인이 좀 허물어졌는데 과연 어떤 걸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물음표가 다는 게 맞다. 단기 대응만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응 빠른 매매 자신 없으시면 일단 신라젠 당분간 쳐다보지 말죠. 우리 좀 나아질 때 바이오주 전반이 좀 개선될 때 치고 빠지고 해서 수익 날 수 있을 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차장이랑 얘기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웹젠. 투자 의견이 또 긍정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에서 뮤 IP 신작이 연이어 흥행했대요. 중국에서 정령성전, 발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출시를 했는데 중국 iOS 4위 기록했고요. 암흑대천사도 7월에 출시했는데 웹게임 인기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한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바뀌었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잡았습니다. 게임주 여부 좀 들썩들썩하긴 하는데 웹젠 괜찮을까요? 최근에 조금 게임주에 대한 얘기가 이것저것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NC소프트가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들도 올라와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오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이런 신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신작이 나오고 정말 히트가 치지 않으면 주가에는 크게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 계속해서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오고 대부분의 이런 게임주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된다? 신작 나오는 바로 전날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기기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은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상단은 18,500원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매수해서 맘 놓고 들고 가보죠. 이런 의견은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 대응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이 종목 얘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뱀 한 마리 잡아볼까요? 지금 초록뱀 이슈가 되고 있죠. BTS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 드라마? 전 세계 아미가 몇 명인데 그러면 넷플릭스나 이런 업체들에서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2020년 방영 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글로벌 판권 판매 잘 될 거죠. PPL 경제. 이들이 이 드라마에서 화장품 하나 쓰면 또 그게 얼마나 팔리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돈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1,300원. 가격도 좀 좋고. 가격관이 그냥 개인적인 사견 아니시죠? 조금 담겨있죠. 제 RM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답이 써져 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2020년에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당장은 조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앵커님이 가격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물론 싼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대박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가격이 낮다는 말은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비싼 주식이 더 잘 가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용들은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BTS의 이런 힘으로 이번에 빅히트의 이런 실적을 보니까 와. 이런 엔터 3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이런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네. 확실히 좋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타 다른 회사 바로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들의 흐름이 좋았다면 초록뱀 더 긍정적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올라오다가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국면에 지금 현재 이미 주가는 내려와 있는 것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뭐 초록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돼야 되고 컨텐츠 업체들이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컨텐츠 업체들 그냥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BTS 월드 게임 얘기 나올 때도 사실 기대 많이 했는데 주가 고꾸라지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미들이 힘을 좀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록뱀 일단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 전반에 힘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번 이슈는 좀 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당장 힘 받고 가기는 어렵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제가 BTS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이슈가 추가될 때마다 김건희 차장과 전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오늘 질문에서는 포털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그중에서도 네이버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답변 건네주셨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